오후장도 이분과 함께 럭키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 시간 NTM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의 상승은 다시 한번 반도체가 견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낙폭 과대에 따른 이 주가 반등 오늘 두드러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AI 거품론이 완전히 사그러질 때까지는 우리는 현 구간에서 반도체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할 구간인지 위원님 관점 궁금하고요. 화학 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정제 마진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전체 시장은 거래소는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을 보여주면서 거의 한 1,45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의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죠. 자, 지금 현재 거래소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동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전일 엔비디아의 상승 그리고 테슬라의 상승에 힘입어서 AI 쪽에 대한 매수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는데 반도체 투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움직임도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축소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죠. 67억 5천만 달러를 AI 인프라 자금에 대한 조달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리스크가 좀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가속화 법안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반도체 쇼티지가 반도체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주 중 하나는 사실 중소형단에서는 해성 DS라든지 아니면 TFE라든지 TLB라든지 기판 관련된 종목과 CPO 관련된 종목의 강도가 강하지만 시장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겠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3%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급 블랙홀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에 대한 상승과 지금 11월 달과 12월 달의 박스권에 대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에서 정확한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양봉과 3%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내일 새벽에 있을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에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매수 조금 저가일 때 매수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HBM4에 대한 엔비디아향 콜테스트 콜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레거시 반도체의 생산 확대를 통해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은 폭발적인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점. 특히 근데 HBM 부분은 엔비디아 향에 대한 매출을 지금 현재로서는 뭐 확실하게 통과한다라기보다는 AMD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향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HBM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레거시와 HBM 어찌됐든 2026년 사상 최대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죠. 자, 지금 10만 6천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11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가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SK 하이닉스가 눌린 것만큼 삼성전자가 반도체 섹터를 잘 버텨줬기 때문에 11만 원 이상에서 안착 이후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 그를 통해서 소부장단에 대한 움직임까지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에 대한 산업이죠. 화학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유화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상승에 대한 동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쪽 화학 부분은 글로벌 원유 가격에 대한 안정 그리고 하락을 통해서 정제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파가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원유 가격이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지금 현재
저가 부분에서 지금 뭐 대한유화라든지 아니면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의 저가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구간에서 내년 2026년에 대한 것은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10월 22일 날 안내를 드렸던 롯데케미칼인데 87,500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타났어요.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반적으로 화학 산업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미국의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에탄올에 대한 가격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폴리에틸렌 쪽의 가격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를 통한 반사 이익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국내의 석유화학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지역에서 폴리에틸렌의 구매자들은 지금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산을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국내 석유화학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2026년에 대한 체질 개선이 좀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이 지금 현재 7%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적으로는 뭐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력을 잘 나타낼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8만 5천 원 안착에서부터는 이제 수급에 대한 강도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공략주로 앞서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도 기대감을 가져보자 언급 주셨는데 관련 종목을 가져오셨네요. 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TCK 그동안에 9월 달에 강한 상승을 통해서 정말 사고 싶은데 사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종목 중 하나이죠. TCK가 10월 달부터 지금 12월 중순까지 지속적인 조정이 좀 나타난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순도 흑연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서 코팅 부품을 팔고 있는 그런 제품의 대장주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미세화 그리고 식각 난이도에 대한 상승이 높아지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부품 채택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랑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GAA 공정 확대를 통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의 파운드리 채택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이 1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이 121선이 9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종가 정도의 구간이다라고 본다면 저점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5만 원 미만 14만 3,700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선 돌파 나오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7만 5천 원을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3천 원,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공략주로 TCK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선 지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목표가 17만 5천 원 체크하면서 대응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원님 종목 STI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1일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신고가 달성 이후에도 5일선 추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상향 주셨던 목표가 3만 5천 원까지 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한지 여쭤보고요. 저희 두산 보겠습니다. 한 차례 300% 가까운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포인트를 언급 주셨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를 설정한다면요? 네, STI 같은 경우는 12월 1일 날 안내 드리면서 32,000원 돌파까지 나타났어요. 하지만 반도체 섹터가 조정 나타날 때 지금 이 STI 같은 경우는 5일선에 대한 지지를 굉장히 잘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추가적인 신고가 갱신 구간에서 차트를 조금 더 넓혀서 보게 된다라고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2,000원 재돌파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12월 1일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지금은 홀딩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 5천 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오늘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 재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5일선 돌파가 나타나다가 점심시간 이후부터 조금 눌렸거든요. 근데 CCL에 대한 가격 상승 그리고 두산전자의 BG 산업이 지금 엔비디아의
독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20선 돌파 이후부터는 굉장히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은 파미셀에 대한 추가 상승력까지 기대감을 높이면서 두산의 100만 원 다시 한번 재돌파를 기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20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STI 상향 주셨던 목표가 35,000원까지 수익을 극대화해 보도록 하고요. 두산은 100만 원 돌파 목전 그리고 120만 원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